도대체 많은 연봉을 받는 개발자는 어떤 유머입니까? 누구인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당연히 많은 돈을 벌고 싶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취업도 힘들고 연봉 올리기는 더 힘드냐 이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개발자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만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소문. 또한 사장님들은 개발자만 뽑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자를 매수하기 시작. 시장에 개발자가 없으니 몸값은 늘 상한가를 달성하였죠.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시니어 경력이라 연봉 1억 5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요. 하지만 같이 고생하던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갔을까? 하면서 껄껄거리며 후회한 듯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게 개발자 시장은 엄청난 붐을 일으킨 적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좀 이상해졌습니다. 시니어 개발자를 하루 3시간만 고용하겠다는 이상한 채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래? 시니어가 부족한가? 도대체 뭔 경우냐 이 말이죠. 굳이 하루 3시간만 필요할까? 그렇게 뽑아서 어디다 쓸까? 그렇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 도중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입을 6천만 원이나 주고 고용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신입이가 뭘 만들 수 있을지, 회사가 돈을 주는 만큼 그 신입이란 사람은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야 할 텐데, 간혹 엄청난 능력을 지닌 신입이 나타나서 회사를 구해내기도 하겠지만, 그런 회사는 어디 한두 개뿐이지 대한민국 전체 회사들이 그게 가당키나 할 것인가? 예상대로 신입이나 주니어들은 사장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사장들이 원하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그냥 뭐 회사가 주는 조그마한 요구사항 조금씩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이 고객이 미친듯이 좋아할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당연히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사장들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그런 아웃풋을 원하는 사장님이 대해서 개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프론트만 개발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창업을 하지.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적은 돈에 넘기는 건 당연히 억울하지요. 근데 억울한 건 둘째치고 진짜로 신입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냐? 기획부터 고객 눈높이, 시장 반응, 최신 기술까지 다 대응해야 한다는 점인데, 폼은 하나 제대로 못 짜서 멀거나 엄청나게 일으키는 수준인 신입 개발자들이 뭐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라니, 그러한 엄청난 난이도에 회사를 이탈하는 개발자들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이렇게 쉽게 퇴사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개발자들도 많이 뽑고 오라고 하는 곳은 많고 어딜 가도 이 회사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직을 했지만 이곳에도 또라이 사장이 있으니 도대체 제대로 된 회사가 어디인가? 이직을 존나게 해봐야 뭐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죠. 고객이 존나게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데, 어떤 회사를 가든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개발자는 편하게 개발하고 워라밸 다 지키고 싶은 욕구가 많을 것이고, 사장님은 개발자만 뽑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니 둘 중에 한 명은 존나게 희생을 해야 한 명이 만족을 하는 구조입니다. 100번을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안 해줘도 이 삐져서 사이가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인데, 이렇게 원하는 게 서로 달라서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사장님들은 더 나은 개발자를 찾기 위해 그렇게 해서 이 시니어를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국에서 시니어 개발자들도 뭐 얼마나 잘하는 실력이라고. 시니어 개발자가 정해진 프레임워크에서 CRUD만 하면서 고급 단가 받고 다닌 사람들 뿐이라면, 그렇게 기대감 잔뜩 안고 시니어를 뽑아놓고 보니 신입보다도 다루기도 빡세고 말도 안 듣고 돈은 더 많이 드니까 사장님들 완전 돌아버리겠지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대기업 개발자 팔짱 끼고 똑똑한 척 하면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화려한 경력을 적어 놓으셨는데, 대기업 개발자가 알려주는 스프링 부트, 인서울 대학 출신 개발자가 알려주는 리액트, 그들이 말하는 개발 문법이나 개발론은 초등학문 수준입니다. 그딴 거 알려주지 말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어서 굴려보면서 겪었던 빡센 경험이나 알려주라고. 지네들 강의팔이 하려고 이 화려한 경력으로 주니어들 주머니만 탈탈 털으셨죠. 주니어들만 속았을까? 사장님들도 속았죠. 개발자면 뭐 다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 사장님들도 다 속은 겁니다. 와, 개발자 뽑으면 알아서 돈 빼주는 ATM기 아니었나? 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대? 사실 개발할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쌓여가는 엄청난 불신. 사장님들도 생각합니다. 이럴 바에는 베트남이나 미얀마에 살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 통역 한 명 써서 개발만 시키지. 미얀마 최저시급이 우리나라 돈 300원이라는데
시급 2,000원만 줘도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사람 널리고 널렸지요. 한국 사람들 쓰자니 뭐 연봉 6천만 원이나 주라고 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니 뭐 돈이 안 된다면서 뭐 사장님들 당연히 손절치겠죠. 네카라 쿠베도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신입을 뽑았는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확실한 것은 네카라 쿠베가 그렇게 개발자를 대충 뽑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기도 정말 힘든 곳이죠. 그리고 네카라 쿠베는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개발만 영위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대출 받아서 회사 차린 우리 사장님들은 그렇게들 사업에 실패를 반복하셨죠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대우받는 개발자가 되려면 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습니다. 사장이 정말 돈밖에 없어서 이 개발자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인맥이 많아서 팔로를 뚫어줄 수만 있다면 개발자는 고객이 좋아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요. 직접 써보고 보완하고 경쟁사와 붙을 각오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기획과 영업이 주는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만 처리하는데 그치면 아쉬운 개발자가 되지요. 적절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품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장과 고객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생각하고 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비용 품질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역량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영역에 책임을 지되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마케팅과 영업, 전략은 이 개발자가 짊어지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쪽 부서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 이런 것은 꼭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창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회사를 설립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길이지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고객이 신뢰하는 개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회사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가 쌓이면 연봉과 대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백엔드니 프론트니 나누면서 다투고 정치질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업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보상이 시작됩니다. 시킨 이 말 묵묵히 하는 사람, 사장님은 절대 키워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만이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십시오. 놀부 같은 사장이라도 확실하게 보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